형상을 만들다 보면은 처음엔 네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둥글게 만든다든지 하는 기능도 필요해요.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다든지 이런 기능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예제가 딱히 없긴 한데 뭐 하다보면 그럴 일이 있죠. 하다보면 그럴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천에 천짜리 사각형 그려주시고 원본은 복사해 주시고요. 또 해야 되니까 필렛하고 필렛 엣지 이 두 가지가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기능인데 써볼게요. 필렛 레디우스 한 200. 그 다음에 자르고 싶은 모서리를 선택하고 그럼 얘가 레디우스를 다시 한번 물어봐요. 맞으면 스페이스바. 그리고 나면 다른데 또 할 거냐 물어보거든요. 모서리를 선택해주면 다른 데까지 선택이 되죠. 스페이스바 누르면 필렛이 되죠. 필렛 명령어 넣고 모서리선 누르고 레디우스 값 확인하고 뭐 200 이렇게 넣은 다음에 모서리선 누르고 스페이스바에서 값 누르고 다른데 추가할 모서리가 있으면 추가해주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필렛 이렇게 돼요. 필렛 엣지 필렛 엣지 얘도 필렛이랑 똑같은데 눈으로 보면서 조절할 수 있다 정도가 차이입니다. 그리고 커맨드 라인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필렛 엣지 레디우스 200. 그 다음에 선 누르면 미리 보기가 보여져요. 얘가 다른 거죠. 그 스페이스바 누르면 다시 한번 보여줘요. 깎이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화살표가 나오죠. 끌어당기면 조금 더 이렇게 조절해 볼 수 있죠. 조금 큰가 작은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값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저는 조금 줄였어요. 이렇게 늘렸어요. 이 값을 정확하게 할 거니까 커맨드 라인 보시면 레디우스 다시 넣을 수 있죠. 그럼 레디우스 들어가 보면 바꾼 값 359.58 이렇게 나오는데 350만 하겠다. 그럼 350 엔터. 그리고 다시 엔터 누르면 완료. 필렛 엣지는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고 값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고 이게 필렛 엣지의 장점입니다. 챔퍼도 한번 해볼게요. 챔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길이를 가지고 잘라주는 방식인데 얘를 3D에다가 쓰게 되면은 어느 면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해요. 예를 들면은 이 면하고 연관되어 있는 선들을 자르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쪽 거리 얼마, 이쪽 거리 얼마. 왜냐면 이 면이랑 얘가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잘라져요. 또는 이쪽 선과 이쪽 면이니까 이쪽으로 얼마, 이쪽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는 게 가능해요. 근데 윗면하고 아랫면을 동시에는 못 잘라요. 한 면씩만 가능해요. 한 면하고 연관되어 있는 요 사면은 한 번에 자를 수 있는데 아랫면까지 동시에 자르는 거는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챔퍼 D 거리 좀 보이라고 첫 번째 거리는 300, 두 번째 거리는 200. 그 다음에 형상에 있는 자르고 싶은 모서리를 선택하시면
그래서 위쪽 면을 기준으로 잘라보고 싶어서 위쪽 모서리를 선택하면 얘가 물어봐요. 이쪽 면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 선을 눌렀으니까 이면이거나 이면이겠죠. 그래서 저는 위쪽 면을 기준으로 자르고 싶으니까 넥스트 누르면 위쪽 면으로 바뀌죠. 이면이랑 연관되어 있는 모서리 선을 자르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맞으니까 스페이스바.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첫 번째 거리 얼마니? 물어보거든요. 첫 번째 거리가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리 300 스페이스바, 두 번째 거리 200.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이제 아까 전에 지정한 건 이 면을 지정한 거고, 이제 자를 선. 그래서 요 모서리 자를게 그러면 뜨죠. 이렇게 요 모서리 자를게 라고 하면 얘가 떠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잘려요. 만약에 챔퍼에서 동일하게 할 거고요. 모서리선 누르고 넥스트 누른 다음에 맞으니까 300, 200 하고 이 선을 자를게 라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같이 자르고 싶다, 한쪽 선이 아니고 나머지도 자르고 싶다 그러면 밑에 부분에 루프라고 하는 옵션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L 누르면 한 번에 선택이 되죠. 스페이스바 누르면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누르고 OK 하고 누르고 루프, 그 다음에 요 모서리선들 선택됐는지 확인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한 번에 잘리죠. 그래서 한 번에 자르고 싶을 때는 루프 옵션을 쓰면 되고요. 하나씩 자르고 싶을 때는 선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잘립니다. 루프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얘도 눈으로 보면서 하면 편하니까 챔퍼 엣지 챔퍼 엣지, 그 다음에 똑같아요. 선 누르고 뭐 필요하면 거리감 넣으시고 아니면 눈으로 보면서 하면 되고, 뭐 난 여기도 하고 싶고 여기도 하고 싶고 여기도 하고 싶다 그럼 선택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미리 보기가 보여지죠. 그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겨 가지고 왼쪽 오른쪽을 당겨서 모양 좀 잡아주고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맞춰주고, 거리값은 또 정확히 넣고 싶으니까 D. 그래서 첫 번째는 뭐 100mm, 첫 번째 200mm, 두 번째 300mm 이렇게 넣어서 조절을 해보고 마음에 들면 스페이스바. 챔퍼 엣지 동일합니다.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다. 요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같아요. 이제 챔퍼처럼 얘를 잘라보고 싶어요. 챔퍼처럼. 그러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죠. UCS를 아래쪽 면에 주고 내가 자르고 싶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거예요. UCS 면에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잘 보이시라고 색을 좀 바꿔 놓으면 이렇게 UCS 면에 그렸어요. 그 다음에 UCS를 떠나서 이렇게 위쪽 면에 경로가 될 수 있는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윕 SWEEP 스윕 기능으로 이 프로파일이 이 경로를 따라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라고 만들면 이렇게 생겨있는 형상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SUB 여기에서 얘를 파내면 같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챔퍼로 한 모서리를 자른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경로를 따라가면서 삼각형 형태로 얘가 파여져 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건축물에는 좀 더 많다 보니까 챔퍼보다는 챔퍼를 쓰는 게 유리할 때도 있는데, 지금처럼 스윕 같은 걸 써서 경로를 따라가는 3D를 만들고 걔를 파내는 이런 경우가 훨씬 유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윕, 그러니까 UCS 바꿔서 그리는 거니까 위쪽도 되고 아래쪽도 상관없는데 뭐 붙어있는 게 훨씬 좋죠. 수입할 때는 프로파일이 경로에 붙어있는 게 가장 좋죠. 이왕이면은 끝이 아니라 프로파일의 중간에 있는 게 더 좋고요. 중간에 있는 게 오류가 더 덜 났죠. 그래서 지금처럼 그리시면 됩니다. 2D를 수입을 할 때 조건이 좀 있었는데, 이 영상을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형태가 가장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프로파일이 엔드포인트 이런 데 있으면 얘가 수입이 따라갈 때 경로를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는데, 얘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요. 이쪽에 있는 선이 방향을 휙 틀어서 바깥쪽으로 얘가 갑자기 뒤집혀요. 지가 뒤집혀서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이 프로파일을 선의 중간, 선의 어딘가 안쪽에다 넣어주면 얘가 뒤집힐 일이 없어요. 그냥 이쪽이네 이렇게 돼요. 이쪽이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선에 있는 선의 중간에 갖다 놓는 게 좋고, 이게 의도적으로 얘를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만들어지는데, 수입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은 또 맞게 됐죠. 근데 얘가 가끔 뒤집혀서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모서리 쪽에 갖다 놓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살짝 이렇게 넣어주면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예요. 나는 얘를 이 경로선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경로보다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수입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중간을 이렇게 중간을 관통하듯이 되어 있는 이 상태로 수입을 하고 싶다인데, 수입을 하게 되면 이거 선택하고 얘를 누르면 그냥 얘가 자동으로 이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 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서 돼버려요. 그거는 얘가 원점을 자동으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든지,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하고 얘를 일단은 붙여요. 자동으로 어느 면이든 얘가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얘가 수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수입 물체 선택한 다음에 프로파일 선택하시기 전에, 경로를 선택하시기 전에 베이스 포인트라는 옵션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B 해서 이거의 중심은 여기 이렇게 찍어주면,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지금 여기를 찍어줬어야 되는데 이제 잘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선으로 해보면 쉬운데, 이게 수직한 선이 있다고 했을 때 옆에다가 서클을 그려놓고 수입을 하겠다, 프로파일은 요거, 경로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면서 얘가 이 자리에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수입 프로파일 선택하고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가 중심 찍어주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저 베이스 포인트 옵션은 가끔 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베이스 포인트 옵션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된대요. 이런 경우 그럼 수입 베이스 포인트 물체 선택하고 B라고 넣고 베이스 포인트 원점이 여기 찍어주고 경로를 찍어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경로는
여기에 있었지만 특정 거리 떨어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입이 됩니다. 계단에 난간 같은 거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해요. 그래서 그런 거 쓸 때 쓸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로선을 형태에 맞춰서 그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걔네와 상관없이 쓸 때,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프로파일이 아래에 있을 때, 경로가 아래에 있을 때, 프로파일은 위쪽에 있는데 경로는 아래에 있지만 방향은 같잖아요. 그러면 스윕, 프로파일 선택, 베이스 포인트를 요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를 찍어주고 얘를 누르면, 경로는 아래에 있지만 형상이 위에 있었으니까 형상의 위치를 기억해서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 옵션은 아직 안 써보셨으면 꼭 써보십시오. 3D 회전하는 기능, 요거는 이제 상황별로 다르긴 한데, 그 단면을 그려서 회전시키는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축만 잘 지정하시면 돼요. 축. 그래서 축이 있다고 치고 여기에 사각형 렉탱글이 붙어 있다고 치면 항상 닫혀 있어야 됩니다. 프로파일은 열려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되고, 축선은 없어도 돼요. 얘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서클, 그런데 반원, 여기 부분에 반원 부분을 마저 그리셔야 돼요. 안 그리셔도 구는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서피스 모델링이 된다고요. 그래서 반원을 그린다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리고 조인되어 있어야죠. 폴리선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넘어가지 않은 건 가능한데 이 축선을 넘어가 있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넘어가 있는 경우도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만든 거고, 이 축선이랑 겹치는 것까진 괜찮은데 넘어가 있으면 REV 2D 그 다음에 회전의 축을 지정해 주면 안 만들어져요. 보면은 얘가 만들 수 없음 이렇게 뜨는데 꼬여서 그래요. 이물체가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 부분은 이렇게 회전하고 여기 이렇게 회전하니까 가운데 부분이 꼬여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못 만듭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경우는 회전을 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축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속이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겠죠. 축이랑 딱 붙어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축을 지정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완성을 시키면 이거는 실린더 형태가 되고 얘는 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으로 구를 만들 때 이럴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또는 이제 뭐 꽃병, 항아리 이런 거 만들 때, 그러니까 단면 형태를 만들어서 얘를 360도 회전시킨다면 어떤 형상이 될 것이다, 이럴 때 쓰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단면을 회전시켜서 형상이 얻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럴 때 쓰시면 유리해요. 그래서 건축물에다가 쓰는 경우보다는 뭐 장식류 아니면은 인테리어 소품 그런 거가 이런 게 많아요. 뭐 꽃병 이런 애들, 그런 거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쪽에 사각형 상자를 가지고 와서 이 상자를 내가 좀 원하는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자른다, 파낸다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저 형상 자체를 좀 자유롭게 조정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기능인데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요 위쪽 면에서 돌출이 한 번 더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 더 됐으면 좋겠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쪽 면을 클릭하면 위쪽 면만 선택이 돼요. 여기서 EXT 하면 돌출이 됩니다. 별도의 형상으로 돌출이 돼요. 그럼 별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는 게 가능하죠.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요 모서리선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면 선택이 되는데 얘를 익스트루드 EXT 또 가능해요. 그렇다면 위쪽에 있는 선만 눌러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죄송해요. 이렇게 이동한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면이니까 익스트루드 이런 것도 가능해지죠.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만든 영상에 특정 면 또는 특정 선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른 작업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이런 것도 가능해져요. REV 썼고 얘를 쓰는데 선만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축을 여기다가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작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형상의 모서리, 선, 면 등을 이용해서 다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